예. 저희 그 과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얘기한 김에 현태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뭐 머처리티 인덱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체크리스트 한 거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얘기하기 전에 이 과제는 결코 쉽지 않고 여러분들 어, 못할 수도 있다고 단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어디에 썼다기보다 그냥 머리에 생각했는데요. 네. 그 중간 그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 애답테이션? 음, 거기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디벨롭했고 저희가 이제 그 나사든지 뭐 그렇게 약간 큰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디벨롭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지구가 어떻게 자라난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든 생각은 그 바다가 저희가 아직 몇 %밖에 디스커버리하지 못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아직 발전을 못한 것 같기도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으니까. 네. 규태님은 어떠세요? 과제에 대해서. 음, 과제에 대해서요? 네, 과제 저기 뭐 정리한 거나 고민한 거나 이런 것들 편안하게 한번 쉬어해 주세요. 어, 저는 별 생각이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뭐 인덱스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진행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김현태 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디지털 뭐 성숙도라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위치상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기에. 아니면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의견을 듣는 거니까. 저요? 예. 저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예. 저 자꾸 끊겨요. 그 그럼, 마이크가. 그 다른 분도 제 목소리가 끊기나요? 아니요. 잘 들려요. 네. 들려요. 예. 이거는 저희 집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요거는 그냥 질문 넘어갈게요. 시간상. 예, 넘어갈게요. 그럼 윤타님은 혹시 이 과제, 했어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인덱스, 이런 거를 알기 위한 체크리스트나 질문,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 혹시 뭐 생각해 본 건 없어요? 예. 예. 그럼 오늘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강의를 바로 시작할게요. 자, 화면 다 보이죠? 네. 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요 내용이 아니었는데 어,
우리가 왜 스타크래프트 리더십이 이렇게 AI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시대에 필요한 건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섹션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음 주에 두 개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각자 과제를 해온 거 보고선 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섹션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그냥 마이크 켜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어, 우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PC에서 KBS 바다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 창을 좀 뭐 잠깐 내리든지 해서 KBS 바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했어요. 네. 거기 한번 이렇게 사이트 이렇게 쭉 보면 효리님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효리님도 지금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뭐 PC 데스크탑에서 KBS 바다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얼추 대충 보셨죠? KBS 바다. 네. 규태님, 네. 이게 뭐 하는 사이트 같으세요? 어, KBS 바다가 그냥 바다대 연구 같은 거 하는 웹사이트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현태님은 어떤 사이트인 것 같으세요? 이름은 KBS 바다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그냥 자연적인 걸 알아보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자연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라던가.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이세요? KBS 바다. 예, 요 바다고요. 여기 보면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도 있고. KBS가 뭔지 다 알죠, 여러분들? 네, 예, 방송국. 우리나라 공영방송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송국이고요. 뭐 방금 추가된 영상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걸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런 영상. 예. 그러니까 KBS가 뉴스도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이 찍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영상 있으면 뭐 동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음식 뭐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이런 많죠. 영상이 이미지도 되게 많고 뭐 식물, 그리고 뭐 소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도 있고. 예.
그러면 윤차님은 KBS 바다가 뭐 하는 사이트 같으세요? 여기 앞 나와 있는 걸 따르면 비영리적인 목적이랑 출처를 표시한다면 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카이브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바로 그거, 예, 아카이브죠. 예, 그냥 무료로 갖다 쓰는 그냥 아카이브. 예. 그래서 이제 영상 자료, 오디오, 이미지 이런 거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특히 이제 KBS는 뭐 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고 뭐 그냥 있는데 그거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예.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나 영상이나 오디오를 다시 팔지만 않으면 되는 뭐 그런 이제 막 갖다 쓰는 이런 게 이제 KBS 바다예요. 다 이해되시죠? 효리님 이해되셨어요? KBS 바다가 뭐 하는 건지? 네. 네. 좋죠. 공짜로 그냥 다 갖다 쓰니까 무료로.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 갖다 쓰시면 돼요. 예.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아, 그 저기 비태님, 네. KBS 바다가 뭐 하는지 이제 됐었어요? 네. 네. 그냥 공짜로 갖다 쓰는 거.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막 굉장히 많아요. 갖다 쓸 게. 그리고 다 굉장히 하이 퀄리티 그런 건데요. 어,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 KBS 바다에는 이렇게 190개 컬렉션, 6,300개, 뭐 5,300개 이상의 이미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그럼 여기서 우리가 KBS 바다에서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죠. 인포메이션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KBS가 나름대로 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시청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개방형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또 약 5천 건 넘는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한다. 되게 나한테는 나는 과제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발표 자료나 이런 거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라이센스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KBS 바다를 쓰면 되게 좋겠다. 이런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에서 저희가 어, 어떤 난리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KBS 바다가 가능하게 되었을까? KBS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 그동안 자기네들이 다 모아놨던 하이 퀄리티의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아카이빙을 다 공유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난리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윤찬님, 네. 네, 이 KBS 바다 안에 KBS 이 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제공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아무거나 떠오르는 어떤 지식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공영방송이고 시청료를 받다 보니까 약간 이 공공재잖아요. 그 공공재를 제공할 약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어, 그거는 제가 효리님, 효리님, 네. 네, 효리님은 지금 이제 윤찬님이 얘기한 거에서 또 이어서 또 어떤 점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냥 약간 스탁 이미지 같이 저렇게 제공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석을 하면 다른 데서도 스탁 이미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픽사베이니 뭐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KBS도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런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맞아요? 네. 네네. 혹시 뭐 다른 의견 또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막 AI로 약간 제공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진짜 다 찍은 거예요. 막 북극 가서 찍고 막 그리고 막 항공 촬영 막 비행기에서 찍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어 규태님은 또 혹시 어떤 지식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 난 어떻게 이런, 어, how도 될 수 있고 why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그냥 이 KBS 바다가 그냥 어떻게 그 약간 여러 사람들을 약간 이 조사하는 그 동물 같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 그 거의 질문을 그냥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KBS 바다가 어,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렇게 무료로 풀어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찬님은 KBS가 공영방송이고 시청료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이거를 이제 했다. 이거 무료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효리님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무료 스탁을 아카이빙해서 쉐어하는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KBS도 이걸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규태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KBS가 이 시청자들을 위해 그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사는지라 해야 되나? 어떻게 자기네들 그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약간 그냥 알려주기 위해 그냥 공익적인 목적. 시청자들을 위해 만들어준 것 같은데. 네네. 공익적인 목적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그 윤찬님 의견 안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거겠네요. 현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든 생각은 요즘 막 환경오염 뭐 그런 거 약간 클라이밋 문제들 많으니까 약간 지구에는 이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지키자는 의미를 갖고 어, 무료로 보여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가 대부분 다 또 맞아요. 그래서 KBS 바다가 왜 또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이 사람들은 이걸 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쭉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었고,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은 KBS는 돈이 많죠. 예. 시청료를 받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KBS는 뭐 그 해외에서도 BBC라던가 이런 이제 국영방송국 뭐들이 NHK라던가 이런 방송국들이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또 그거를 이제 쉐어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KBS도 사실은 이제 그런 아카이빙된 그런 에셋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KBS니까 가능했다가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지만 아까 이제 효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픽사베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제가 파이널 컷 프로로 이 데이터 타운의 이 인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아카이빙을 이제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영상 편집에도 쓰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되게 높아졌고 그런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아카이빙 영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트렌드 때문에 KBS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에서도 이런 아카이빙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라이센스를 자유롭게 쓰게끔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 아카이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거를 공유해 보자. 그런 좋은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죠. 자기네들도 이제 시장에서도 찾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에 대한 거나 트래픽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KBS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컴퓨팅 환경이 이제는 갖춰졌기 때문에 예전에 KBS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피지컬 필름 형태로 막 이렇게 보관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고 또 거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런 아카이빙을 제공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KBS에서 이런 데이터를 쉐어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쉐어한 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뭐다? KBS가 이런 데이터를 쉐어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KBS가 이런 개방형 아카이브를 공개하는구나.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KBS이기 때문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카이빙을 되게 필요로 하고 있는 트렌드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픽사베이든 이렇게 어, 아카이빙을 또 쉐어하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KBS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되게 생각은 있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 어려웠는데 기술적으로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이나 컴퓨팅 환경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발견하고 그 인포메이션에서 난리지를 발견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과정이에요. 마지막 결국은 KBS도 이렇게 오픈앤 쉐어의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거기 안에서 커뮤니티 이런 협업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KBS 바다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AI 빅데이터 생태계 에코시스템도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거예요.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계속 접하게 되고 핸들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다음에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서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에서 이런 날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날리지에서 결국은 왜 그 날리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얻고 날리지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다거나 뭐 읽는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위즈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든지 사람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듣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서치 엔진에서 이제 뭐 찾든지 하는 것까지는 난리진데 인포메이션이고 난리진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위즈덤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DIKW 모델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래 이제 다른 데다가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원래는 이제 어른들 그 직장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준이 되게 높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모니터링 겸 랩법 겸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려웠는지 너무 어려웠는지 아닌 그런지. 그래서 윤찬님, 네? 어, KBS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KBS 바다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인포메이션, 나얼리지, 시스템 이렇게 얘기한 요 이 IKW 이 흐름 있잖아요. 이 흐름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런 야 데이터 이런 영상 몇 개 뭐 오디오 몇 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카이빙해서 모아놓은 걸 보면 KBS가 굉장히 어 아카이빙해서 우리한테 되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고 야 나 이거 이제부터 막 공짜로 막 써야지 하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지? 하면서 이제 막 깊이 생각해 보는 이제 나얼리지들 그게 가능했던 여러 가지 뭐 환경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오픈 앤 쉐어가 굉장히 뭔가 에코시스템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또 못했던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 이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이 DIKW 모델에 대해서 윤차님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셨어요? 어, KBS 바다를 사용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DIKW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현태님은 어떠세요? 그냥 다 괜찮았어요. 아니 뭐가 괜찮아요. 예. 좀 뭐 흐름이 그냥 괜찮으세요? 이해하기 네, 쉬웠어요. 네. 그러면 효리님은 어때요? 약간 여태까지 보여진 약간 패턴을 어떻게 그냥 위즈덤으로 위즈덤으로 약간 저렇게 만들어지는지 저런 게 좀 더 플로우.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까지는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막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킵할 수 있는 건데 위즈덤은 결국은 자기 거 만들어야 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위즈덤이 여러분들의 차이를 만들겠죠. 나중에는. 예. 때님은 어떠세요? 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저는 이 DYK 모델 빼고 이 DYK 모델이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그냥 그럼 제가 뭐 어차피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이해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이거는 뭐 어차피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플로우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 플로우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모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어떤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에서 바로 위즈덤을 뽑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얘기한 거 데이터,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날리지, 위즈덤.
예,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퍼실리테이션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좀, 궁금한 거나 질문 있나요? 아니면 조금 이해 안 되시는 거나? 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엔 아예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포메이션 하나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회의한 거 보면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은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되게 바쁜데 국영수도 아니죠. 사실 수학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영어 공부하느라고 되게 바쁜데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좀 하는데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OR, KR.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셋이라고 해서 그런 게 많이 들어 있고요. 이런 거 이제 뭐 파이썬으로 또 뭐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캑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또 뭐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많이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공공 데이터로 이렇게 공유돼 있어서 요거 제가 잠깐 요것도 그냥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저기 뭐 어떤 데이터를 찾으세요 해서 뭐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뭐 상권 데이터, 뭐 데이터 제공하기도 하고 뭐 막 그냥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네. 산업공영, 뭐 국가 데이터 맵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또 엄청 많고. 네. 그리고 지도 네트워크 들어가면 또 여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셋 이런 데이터들도 되게 많고 서울시 신용부조 이런 많죠. 그러면 다시 네. 자, 그럼 우리는 이 공공 데이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냥 그 생각 나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규태님은 딱 어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네? 이런 데이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화면이 안 보여요. 좀 전에 보여준 거 이거 말고. 좀 전에 보여줬던가요? 예. 그거 혹시 안 보였나요? 네. 그래요? 저 한번 나왔다 들어와도 돼요? 아,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혹시 다른 분들 그 화면 보였어요? 아까 그 제가 웹사이트 보여드렸던 거? 네. 보였어요? 그럼 규태님한테만 안 보였었던 거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네.
규태님은 그냥 넘어가고요. 효리님은 이런 공공 데이터들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생활에서 약간 패턴 같은 거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턴이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 데이터가 있는데 음, 뭐 새로운 마케팅을 해가지고 약간 새로운 마케팅 덕분에 뭐 돈이 늘어났다 하면은 이제 이 방법을 쓰면 더 유일할 거라고 약간 음, 걸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타임 시리즈라고 해서 뭐 한국말로 이제 뭐 시계열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과거를 분석하고 그게 이제 패턴을 분석하면 이제 미래가 예측이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현대님은 어떠세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군데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한 토픽을 찾아보는데 그 토픽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이 다른 소스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데에서 찾아봐야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차님은 어떠세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어, 공공 데이터로 어떤 거 할 수 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공 데이터로 제 생각에는 아마 일반인도 아까 그 KBS 바다처럼 KBS 바다도 공공 데이터인데 음, 일반인이 그렇게 그 방송국 카메라나 아니면 항공 촬영 사진을 쉽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라이센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과제 같은 걸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적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를 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서울시 마포구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평형대별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뭐 거래 금액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연도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이제 분석한 데이터고요. 요거는 코로나 때 코로나 맵을 분석한 그래서 이제 뭐 호주에 이렇게 있는 고등학생이 이제 분석해가지고 코로나 맵 작성해가지고 막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공공 데이터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한 거고요. 그다음에 호갱 노노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실거래가 뭐 학군 편의시설 출근 퇴근 정보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호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좀 약간 비하적인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뷰티 관련된 앱인데 화해라고 요것도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긁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구매할 때 모든 뭐 회사에서 이제 뭐 화장품 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화장품의 이제 성분들 그런 거를 이제 어 뭐 다 분석해가지고 비교도 해주고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요런 이제 뭐 공공 데이터는 특히 나라에서 또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또 스타트업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 경진대회 뭐 창업 경진대회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해요. 네, 공공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위즈덤. 위즈덤은 이거 약간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혹시 그 마케팅 페르소나 또는 마케팅 펄소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윤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은 단어예요. 그렇죠. 예.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없는 것 같아. 예, 없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거 아직 안 배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우리가 프로덕을 만든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그럴 때 코어가 되는 어떤 타겟 컨슈머를 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이제 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고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지 아니면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만드는지 막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마케팅 페르소나인데 그동안은 마케팅 페르소나를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 서베이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데이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나이는 몇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뭐 인컴은 얼마고 이제 이런 데이터 중에서 반려동물 그러니까 이제 그 개나 고양이 이런 이제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거기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 머신러닝을 해서 돌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반려동물 뭐 개나 고양이 관련된 프로덕을 런칭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또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뭐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잡을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예. 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KBS 바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 내용이 조금 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어른들 하는 거라서 그 약간 이제 이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뭐 이런 시간 통해서 학교에서 뭐 배우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쉐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마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잠깐 랩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규태님, 네. 규태님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규태님 오늘 쭉 얘기한 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 거기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찾아야 되고 그 인포메이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뭔가 거기서 나얼리지를 또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런 위즈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뭐 KBS 바다라든가 공공 데이터 이거 가지고 쭉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규태님 혹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네 바퀴 하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네. 어렵죠? 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계속 요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은 이제 되게 중요한 또 트레이닝 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릴 과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예시, KBS 바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거는 또 이제 파워포인트로 한번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 만났을 때 오늘 얘기는 이제 오늘 해야 될 과제는 가볍게 그냥 생각만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또
DIKW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무 토픽이나 한번 정해보세요. 아무 토픽이나 하나 정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데이터는 뭐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나는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읽었다, 봤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나는 이런 나얼리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이 위즈덤, 그걸 가지고 나는 내 걸로 이렇게 만들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거고 나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뭘 하고 싶다.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위즈덤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토픽 하나를 적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장에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한 장씩 해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이렇게 이제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그 데이터에서 위즈덤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시는 게 다음번 과제입니다. 예. 그럼 아무 토픽이나 그냥 뭐 하면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맞아요. AI 관련 그런 건 아니고. 예. 아, 뭐 지난 시간에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중에서 어쨌든 제일 핵심이 뭐라고 제가 혹시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태님? 제일 중요한 거 아니요. 데이터. 아,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규태님, 네. LLM에 대해서 좀 알죠? 규태님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빙 AI,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있죠? 빙 AI라던가 네.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음. 왜 그럴까요? 데이터를 받고 또 인포메이션을 또 다시 줘야 되니까. 아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결국에는 몇몇 회사의 싸움이 될 거예요. 오픈 AI와 MS가 한 팀이라고 보면 오픈 소스로 나가고 있는 메타가 또 한 팀이 있고요. 또 구글이 있겠죠? 그렇게 몇몇이 이제 대결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다를까요? 네. 많이 다를까요? 아니요, 다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도 다 그냥 긁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델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이 데이터의 뭐 크게 차이는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멀티모달이나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서 얼마나 어떤 도메인 나얼리지가 있는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로 되게 연결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퓨터님?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퓨터님은 이제 그런 거는 또 되게 잘 아니까. 좀 이해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다 똑같아 보니까 약간 경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랭귀지 그땅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데이터가 10개 있는 사람하고 12개 있는 사람하고는 20% 차이죠. 근데 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억 개 있는 사람하고 1억 20개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네. 데이터의 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유니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점점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이 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얼마만큼 자기가 그런 툴을 활용해서 위즈덤을 뽑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위즈덤을 뽑아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몇 번 트레이닝을 하면 여러분들 그냥 눈이 되게 트일 수 있는 거죠. 예. 효리님, 네. 네. 이해되셨어요? 아, 네.
그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제가 위즈덤. 데이터에 대해서 막 많이 아, 끊기네요. 효리님. 아, 마이크가 오프됐어요. 다시. 아, 네. 데이터가 약간 사회에서 얼마나 데이터의 약간 중요성을 좀 더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데이터예요, 그냥. 데이터에서 우리가 나리지를 발견하고 위즈덤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여러분들의 지위는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데이터나 날리지까지 누가 더 오래 공부를 하는지, 누가 더 오래 앉아 있고, 누가 더 막 다양한 거를 읽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암기력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점점 발전할 텐데.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킬풀한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니시티브를 가져가고 있는 세상보다는 되게 이 뷰가 좋은 사람, 예, 뷰, 자기만의 어떤 뷰, 포인트 오브 뷰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되게 이제 강해지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이제 위즈덤 얘기를 한 거죠. 예. 현태님은 어느 정도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는 되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결과로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윤찬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 이해됐습니다. 예.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DIKW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해도 딱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건요. 그리고 1, 2, 3, 4, 5, 6, 7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데이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데이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데이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지금 핫하고 되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챗GPT도 뭐 4.0이 나왔지만 금방 4.5가 나올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와 이런 걸 다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이제 제너러티브 AI와 그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MS 오피스나 뭐 구글 워크플레이스나 이런 걸 다 연결시키는 게 데이터라고 보면 봐도 돼요. 이게 데이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그래서 구글은 이거 다 해가지고 구글 원드라이브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에 이렇게 제공하고 나 그거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노션 AI를 써가지고 하면 내가 스케줄 짜고 커리큘럼 짜고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되게 좋은 정보가 있네? 는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날리지는 그러면 이거는 계속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고 나중에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서 지금 내가 연간 계약을 해서 뭐 이렇게 연간 서브스크립션을 할 게 아니라 뭐 한 달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이런 뭐 지식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위썸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내가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아니면 내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 나는 오히려 라지는 아니지만 약간은 스몰 LLM을 가지고 나만의 서비스를 지금부터 계속 만들다 보면 뭔가 이 스몰 LLM도 굉장히 오픈 소스로 나중에 내가 대학교 가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오픈 소스로 발전을 할 것 같고 파라미터 값도 되게 늘어날 것 같으니 그때까지 나는 나만의 되게 독특한 그런 콘텐츠를 한번 계속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 뭐 막 계속 위즈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에서 출발한 위즈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숫자가
몇 개고, 그러니까 KBS 바다처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현상, 트렌드 이걸 데이터로 보고 거기서부터 인포메이션, 나얼리지, 위즈덤을 뽑아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토픽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디스커션을 길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계속 그래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무슨? 예. 다 없으세요? 예. 그러면 오늘은 요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어렵거든요. 해보면 하는 거지만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직장인도 어렵겠죠. 이제 학생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하면 꼭 평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수업 비슷하게 하면 이게 평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하는 건가? 이해를 똑바로 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아무 토픽이나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팩트를 데이터로 보시고 그걸 가지고 위즈덤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한번 쭉 겪어서 오시면 돼요. 그 팩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개도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출해서 편안하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오픈 채팅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수고 많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